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요가를 가르치는 요가 강사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허리랑 골반이 계속 틀어지고 안 좋아지면서 순환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겸 취미였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밌고 저한테 잘 맞아서 요가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가 강사로 살아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요가와 사랑에 빠졌던 저는 팔뚝에 만다라 문양의 문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작지 않은 크기로요. 문신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가 수업을 할 때 회원님들도 제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신으로 결혼이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직장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왔다고 했어요. 남친은 저희 운동센터에서 피트니스를 다니는 회원이었습니다. 피트니스에서 저랑 친한 헬스 트레이너 분이 소개해 주셔서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3살 차이였으니 30대 후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요.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키도 180에 얼굴도 서글서글 잘생겼어요. 게다가 운동도 꾸준하게 해서 어깨도 넓고 몸도 탄탄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성을 볼 때 몸도 보게 되는데요. 뱃살도 없고 관리를 참 잘한 몸이더군요.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입고요. 예전에는 저랑 비슷하게 좀 자유분방한 성격과 스타일의 남자를 많이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어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꼼꼼하고. 그렇다 보니 이전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안정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사귄 지 7, 8개월이 지났을 무렵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조금 이른감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나이도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른 지역에 계신 시부모님도 만나봤는데 점잖고 좋으신 분이었고요. 저한테도 다정하게 잘 해주시더군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저희끼리만 잘 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해서 몇 가지 혼수만 더 드리면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만 준비하면 됐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근데 자기 팔에 문신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드레스 입을 수 있겠어? 갑자기 제 문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친도 제 문신은 처음부터 봤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제 피부와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신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문신이 왜? 결혼식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 친척분들 다 오는데 작은 문신도 아니고 말 나올 것 같아. 무슨 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문신 그렇게 인식 좋은 거 아니잖아. 남친의 말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몸이 일부라고 생각한 문신이었지만 팔을 크게 덮고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 다른 사람, 특히나 어르신들이 보기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제가 문신이 있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 준비하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겠다고 하니 좀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문신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가족하고 친구 몇 명만 부르고 스몰 웨딩은 어때? 요새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 내 문신이 그렇게 거슬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다 이거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좋게 보실 것 같진 않고. 저는 섭섭했지만 한편으론 이해를 했습니다. 저야 좋아서 한 문신이지만 다른 사람 보기엔 별로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시부모님과 친척들과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팔뚝을 덮거나 손목까지 오는 드레스 디자인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문신을 메이크업으로 가려줄 수 있다고도 하고요. 문신 커버 메이크업 후 긴 팔인 드레스 디자인을 입으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식을 살짝 더워질 때 하는 거라 제가 갑갑하기도 하고 좀 시원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싶었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문신이 거슬린다고 하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게 얘기를 했죠. 자기야, 내가 알아보니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해. 내 건 색깔 들어가는 이레즈미 문신 같은 것도 아니라서 커버하면 크게 티 안 난대. 그리고 조금 길게 오는 드레스 입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남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에이, 6월에 무슨 긴 드레스야. 더운데. 괜찮아. 식장 어차피 시원할 거고 잠깐인데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스몰 웨딩으로 하자. 나 솔직히 그렇게 아무나 다 오는 결혼식 별로야. 진짜 우리 축하해주는 가족들하고 친구 몇 명만 해서 가볍게 올리자. 응? 황당했습니다. 그전엔 문신 때문이라더니 이번에는 사람들 많이 오는 결혼식이 싫다는 거였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자기 회사 동료들도 와야 되고 부모님들도 친척분들 다 초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스몰 웨딩을 해. 우리 집도 친척들 중에 내가 첫 결혼이라 오실 분들 많단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북적대는 곳에서 정신없이 결혼하고 싶어? 나는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끼리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 남친은 그렇게 스몰 웨딩을 고집하는 거예요. 드레스도 해결됐겠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데이트를 할 때는 뭐든지 저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는데 결혼식에 있어서는 고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더군요. 저는 이왕 하는 결혼이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크게 올리고 싶었어요. 호텔 결혼식 같은 거요. 근데 남친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남친네 친구들이 이 지역에 다 같이 놀러 왔다고 해서 저도 같이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남자친구들도 취한 건지 저에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희진 씨도 진짜 술 센 편이네요. 갑자기 저더러 희진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세영이거든요. 친구가 실수를 하니 다른 친구가 툭 치더군요. 세영 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희진이는 누구예요? 혹시 경엽 씨 전 여친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조로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농담인데도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남자친구의 전 여친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연애 많이 했었고 전 여친 있는 거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가게 옆 골목에서 남친 친구 두 명이 담배를 피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대화가 심상치 않아서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경엽이 저 자식 아무리 내 친구라지만 진짜 낯짝도 두껍다. 서류만 깨끗하면 다냐? 그러니까 말이야. 나 자꾸 말 실수 나오려고 하잖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실수야. 그 전에 희진이랑 좀 자주 만났냐? 그게 입에 붙어서 그래. 그나저나 희진이는 요새 어떻게 산대? 걔도 다른 남자랑 결혼한 지 좀 됐어.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 결혼한 남자도 모르는 건가? 모르겠지. 알고 보면 경엽이 저 자식 희진이가 딴 남자랑 결혼했다고 홧김에 지도 저러는 거 아니야?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었습니다. 분명한 건 저를 속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남친에게 물어볼까 말까 아니면 내가 뭔가 알아봐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말에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놀러 갔어요. 머릿속에선 친구들이 말한 그 대화가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요. 그러다가 제 눈에 띈 건 남친의 노트북이었어요. 남친은 엄청 꼼꼼하고 정리정돈도 잘하는 성격인데 저랑 찍은 사진은 늘 노트북으로 옮겨서 백업 저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에 갔던 음식점에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남자친구를 졸라 포장을 해오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귀찮은데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거 먹고 싶다고 졸라서 남자친구를 내보냈죠.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노트북에는 딱히 뭐가 안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외장하드였어요. 그때도 사진을 외장하드에 넣었던 기억이 나서 외장하드를 연결시켜서 다시 막 뒤졌죠. 남자친구가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 같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더군요. 외장하드에는 업무 관련 파일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추억이라는 폴더가 있더군요. 이거다 싶어 들어가 보니 저와의 사진을 폴더별로 나누어서 저장을 해놨어요. 워낙 둘 다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내리다 보니 제일 밑에 진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저는 이건 뭘까 싶어 그걸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함할 듯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처음 보는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들이 폴더별로 엄청 많더군요.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하지만 제일 놀란 건 웨딩 스튜디오 촬영 원본 사진과 결혼식 촬영 사진이었어요. 손을 벌벌 떨면서 눌러봤는데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 사진이더군요. 그 속에서 남친과 그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상의 날짜를 보니 그것도 2년밖에 안 됐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남친 친구들이 한 말들이 그제야 뭔지 알겠더군요. 서류만 깨끗하면 다냐느니 했던 말들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멍하게 있으니 잠시 후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연자실하게 노트북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달려와 노트북을 확 닫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저는 배신감에 눈물이 나서 남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친은 당황한 얼굴로 눈알만 굴리더군요. 저는 따졌습니다. 오빠 결혼했었니? 저기 세영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결혼식까지 올린 사진 내가 다 봤는데. 오빠 이혼한 거야? 이혼이긴 한데.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 아예 안 했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속일 수 있는 문제야? 그냥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혼식까지 다 올려놓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친 하는 말이 과간이었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결혼식 올리고 두어 달 살다가 갈라선 것 뿐이야. 저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죠. 야!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아무 말 안 해도 되니?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속일 게 따로 있지.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저는 그렇게 말하다 문득 결혼식은 올리지 말자던 남친의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너 혹시 그래서 결혼식 올리지 말자 그랬니? 이미 결혼식 한 번 올렸는데 2년 만에 또 결혼식 하기엔 쪽팔려서?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진짜 네 문신 때문에. 저는 그 순간 남친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야, 네가 결혼 안 한 척 나 속인 건 괜찮고 내 팔에 문신은 쪽팔리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남친도 갑자기 저한테 뺨을 맞아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아니지.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 말해봐. 네가 할 얘기가 뭔데? 이 여자가 희진이라는 애야? 니네 친구들이 그때 실수인지 실수인 척 하는 건지 계속 튀어나오던 그 이름? 아이씨, 그 새끼들. 말해보라고! 남친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그래, 나 결혼 한 번 한 거 맞아. 이름 희진인 것도 맞고.
결혼식 올리고 보니까 완전 알코올 중독에 사치도 심하고 이상한 여자더라. 연애할 땐 몰랐어. 결혼까지 하고 안 거고. 그래서 2달 만에 깨졌어.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려고 했고 잊고 싶었어. 그래서 회사에 말해서 여기 지사로 신청해서 온 거야. 그러다 너 만난 거고. 네가 좋고 너라면 결혼 생활 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말하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말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솔직히 마음 한켠에 서류상 깨끗하고 친척들하고는 거의 왕래도 없는데 이대로 그냥 모른 척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 근데 결혼식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친척들 사이에서 이 얘기 나올 거고 그러다 네가 이 사실 알 것 같았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문신 핑계로 결혼식 올리지 말자고 한 거구나? 핑계라기보다 그냥 결혼식을 굳이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해서. 그렇겠지. 너는 한 번 올렸으니까. 사진은 왜 그대로 갖고 있는데? 깜빡한 거야. 지워야 되는데 깜빡했고. 놀고 있네. 전성, 다시. 놀고 있네. 아니, 다시. 놀고 있네. 정성스럽게 진이라는 이름으로 폴더까지 정해놓고 깜빡? 너 아직 그 여자 못 잊은 거지? 아니야. 이제 진짜 나랑 상관없는 여자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못 믿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친은 저를 붙잡더군요. 아, 잘못했어. 말하면 네가 나 떠날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 너 진짜 좋아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과거 때문에 네가 떠날까 봐. 저도 바보같이 그 순간은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눈물도 글썽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친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도 얘기했어야지.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내가 선택하게 했어야지. 네가 미리 말했으면 나 좀 고민은 됐어도 그냥 결혼 선택했을 거야.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리고 네 말대로 서류상 문제였고 2달 산 게 전부라니까.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이런 문제부터 나를 속이는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결혼해. 나랑 결혼해놓고 만약 틀어지면 또 이런 사실 속이고 다른 데 가선 초혼인 척 할 거야? 그렇게 안 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시간 좀 가지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간 센터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괜찮은 남자, 이제야 나타낸 내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치다니요. 본인이 결혼식 올린 거면서 제 문신 핑계대면서 결혼식 올리지 말자고 했던 것도 생각할수록 너무 찌질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저를 속이고 뻔뻔한 남친네 부모님과 친구들도 다 정 떨어지고요. 제가 한 말처럼 과거를 미리 다 말해줬더라면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친 말대로 결혼식은 스몰 웨딩 정도로 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저를 대놓고 속인 거였어요. 언제 들켜도 이상할 것 없는 이 일을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남친과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문제로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해서 계약하거나 한 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 제 마음 빼곤 정리할 것도 없더군요. 그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허무하고 슬프기도 했지만요. 남친은 잘못했다고 며칠 동안 매달렸는데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본인도 마음을 접었는지 더 이상 연락 없더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 문신 아니었으면 뭐라고 핑계대고 결혼식 하지 말자고 설득했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저는 다시 제일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와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결혼 생각도 연애 생각도 없이 제 일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